어제 드디어 9월에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에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리 동결로 5.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 악재라고 하기도 어렵고 호재라고 하기도 어려운 위치에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유를 드렸던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가져가는 알트코인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시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새벽 3시에 있었던 FOMC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현재 비트코인 추세 전환 자리까지 가장 빠르게는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현재 보고 있는 추세 전환 자리 찐 반등으로 하는 31.8K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 상승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까지 정리를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참고해볼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이걸 다시 한 줄로 요약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매파적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9월의 금리 결정은 금리 동결로 종료되었지만 연준의 파월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결정을 하더라도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고금리로 인해서 증시가 완만하게 안정권에 들어오는 연착륙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없다라는 발언까지 해주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 9월의 FOMC를 매파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이 1번 사항 때문입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번부터 빠르게 읽어보면은 기존 목표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고금리를 지속해서 유지할 계획, 점도표에 의거라고 표시를 드렸는데 이번 9월달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6월달과 9월달을 비교해 봤을 때 6월달과 다르게 9월달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느냐 마느냐 단 올리더라도 그 수준은 한 번에서 끝날 것이다. 연준의 의원 총 19명 중에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리자. 자, 여기는 이 수치가 5.50에서 5.75%인데 결국 금리를 한 번쯤은 더 올려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던 의원은 총 12명이었고 반대로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자라고 표시를 했던 인원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조금은 다행인 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연준의 의견들은 어느 정도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금리 정도 수준이 정말 이제는 막바지에 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총 19명 중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가능성을 봤던 의원들이 총 12명이었고 금리 동결을 지지했던 의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9월에 FOMC가 종료되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인 시점에서 1안과 2안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언제든지 추가 금리 인상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의 매매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은 오히려 추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금리 동결은 주가가 고점을 만드는 작업이 나오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1번, 2번에 대해서 경제에는 매파적인 발언은 맞지만 증시에는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아직까지는 증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에서 유동성을 크게 시장에 풀어놓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증시에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다시 점도표로 돌아와서 제가 이번에 9월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향후 금리 인하 계획을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부터 1999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버블로 인한 금리 상승은 항상 그 금리 상승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동일하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항상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과거 닷컴 버블 때 금리 동결했던 기간이 6개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금리 동결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금리 동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기간에는 항상 그 주가가 최고점을 만드는 작업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연준에서 현재의 고금리로 SVB뱅크 등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파산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는 의지를 접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의 고금리로 내년 초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도표를 해석해보고 있고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2개월 어쩌면 내년 초에 있을
내용들 반감기까지는 증시 상승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지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연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지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7월달에 FOMC에서 파월은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야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언급을 해줬었는데 실업률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최근 CPI 상승을 주범했던 유가에 대해서는 오일 가격은 장기 인플레이션과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물가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긴 했지만 기조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FOMC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이번 2023년도에는 오히려 3.9%에서 3.7%로 오히려 0.2%가 낮은 수치로 그 수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6%, 2.6%,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 2%대에 도달하면서 연준에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2%까지 도달하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앞으로 발표되는 그 지표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가장 빠르게 어제 멤버십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지만 이후에 비트게임서 관전 공방에도 공유를 드렸었고 최근까지 제가 보고 있었던 최종 저항 라인을 기존의 27.6K에서 28.7K로 약 1,000달러 정도를 수정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점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1.8K부터 8월 9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노란색 상단 추세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1천에서 3천억 사이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주일에서 2주일이라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보다 더 긴 시간 프레임을 보면서 알트코인 진입을 들어갈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부터는 우선적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잡아야 할지 준비를 해야 되고 노란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기준의 종목도 추가 진입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국 코인 그리고 저장소 관련 코인들 진입하게 되면 알트코인까지 진입을 하겠다라고 공유를 드릴 거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기존에 전달드렸던 10% 물량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최근에 저항 자리는 딱 세 가지를 잡아드렸었고 그 마지막 저항 자리가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 여기가 27.6K 부근이었었는데 해당 자리를 잡아드렸던 이유가 네이시안봉 캔들로 봤을 때 최근에 5월달에 나왔던 지금의 이 하락 패턴을 봤을 때 RSI 지수가 과매수권에 들어왔을 때 RSI가 과매수권에 들어오고 저항을 받았을 때 그 상단 라인 추세를 이었을 때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었다.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으로 만들어 왔었고 최근에 제가 잡아드렸던 세 가지 저항 자리는 31.8K부터 8월 9일 자리 그리고 8월 9일 자리부터 8월 30일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월 30일부터 3일 전에 나왔던 이 지금의 고점 자리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31.8K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자리다. 30.8K까지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차트를 보고 계실 텐데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의 추세를 보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은 노란색 추세 라인을 보고 있지 않는 이유가 31.8K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이 조정 구간이 대략 지금 조정 구간이 71일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거의 조정 구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최근에는 5월달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상승 되돌림 하락에 대한 하락 되돌림 구간을 봤을 때 지금 나온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봤을 때는 그 조정 구간이 너무 길게 뻗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31.8K부터 내렸던 조정은 단기적인 고점을 여기에서 형성해주고 15.4K부터 올라왔던 지금 구간의 상승 구간에 대한 조정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우리가 두 달이 넘는 기간의 조정 뒤에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비교해 봤을 때 22년도 9월달의 차트입니다. 25.2K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상단 추세 첫 번째 저항자리랑 이었을 때 지금의 노란색 추세 현재 노란색 추세 라인이랑도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결국엔 노란색 추세 라인을 돌파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25.2K 라인 돌파하는 상승 나올 거다 라고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25.2K 라인에 만들었던 지금의 하단 매물대 라인, 이 하단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상단 추세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구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제가 28.7K를 본다는 이유가 31.8K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하단 매물대 라인 첫 번째 라인 28.7K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더라도 지금의 하단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본 캔들이 몽텀 마감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31.8K부터 그 고점 라인까지 보라색 추세 라인을 이어갈 거고,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기존에 제가 전달드렸던 6월달의 월봉 저점 자리 24.8K 라인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 2차 매수 진입 들어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3차에서 4차까지 진입, 그리고 이 아랫라인에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했던 알트코인들 종목들을 좀 일부 좀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그 차트를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봤을 때 그 관점은 동일합니다. 15.4K 라인을 깨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31.8K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작은 구간 안에서 어떻게 짧은 손익비를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가장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멤버십 또는 비팅에서 관점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회사랑 이야기가 잘 돼서 현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가격을 대폭 가격을 낮췄습니다. 갱스터 생각 엿보기는 3만원, 갱스터의 생각은 월 36,000원으로 하루꼴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0원, 그리고 하루에 1,200원 가격으로 가격을 대폭 낮췄고, 부담 없는 선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해서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갱스터 생각 엿보기는 영상 공개가 72시간 정도로 한정이 될 예정이고, 갱스터의 생각은 영상이 영구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처럼 변동성이 있는 날에는 영상으로 공유가 될 거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께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